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이 휘발유 값이 1,600원대를 훌쩍 넘겼고요. 경유값도 1,47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휘발유와 경유값의 고공행진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액화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까지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연내 동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 에너지값 상승이 계속되면 내년 큰 폭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겨, 유류 대란에 물류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배가 부족해서 수입산 원재료가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건데요.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쌀국수, 샌드위치, 아이스크림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점의 경우에 쌀국수 면의 수급이 막히면서 가장 기본 메뉴가 단종될 위기에 놓였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재기한 물건을 2배로 올려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인당 1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쌀국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 주문한 토핑이 아직도 오지 않아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재료 부족 현상은 코로나19로 현지 공장 운영이 중단된 데다가 물류 대란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국내 식품업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기저기 버린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열흘가량 시신을 방치한 뒤 훼손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장소를 옮겨가며 시신을 몰래 버렸는데요. A씨는 실종된 여성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자 이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인근 파출소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인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미 FDA에 신청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격리 환자나 보통 증세의 환자가 긴급 사용 대상으로 치료 대상 환자는 캡슐 4개를 하루 2번씩 닷새 동안 총 40개의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현재 치료 방식인 주사치료법의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 돈 84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된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FDA가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몇 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47명으로 98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 4,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접종은 9만 800여 명이 늘어나서 총 4,001만 4,7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06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법 차갑습니다. 출근길 날이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와 강원 중남부 동해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선이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영향 없도록 옷차림 또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랭킹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연예 여신, 특종 여신으로 말하고 싶은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멀끔하게 돌아왔습니다. 멋있는데요? 저 멀끔한 모습은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고요. 네. 연예 랭킹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선수 이다영, 알고 보니 유부녀입니다. 지난 2월 학폭 논란에 휩싸여서 배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퇴출된 쌍둥이 배구 선수가 있죠. 그중 한 명, 이다영 선수가 알고 보니 비밀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다영 선수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언제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미혼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에 결혼을 한 4년차 유부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공공연하게 팬들한테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언니 이재영 씨와 함께 이다영 씨가 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여기서 한 팬이 묻습니다. 연애할 마음 있냐? 있다. 결혼할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아니 이제 와서 보니 혼인한 상태에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대중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다영 선수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다름 아닌 이다영 선수의 전 남편인 A 씨의 폭로 때문이었는데요. 이 A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다영 선수와 만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18년 4월 14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남편이 A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다영 선수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연이어갔습니다. 이다영, 이재영 선수는 지난 2월이죠. 학폭 논란에 휩싸여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에다가 폭언, 폭행 논란까지 또 생긴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남편 A 씨가 좀 문자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에는 가족력도 있고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를 놓고 막말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다투는 때 키가 비슷해서 이 굉장히 좀 완력이 있다. 그래서 폭언, 폭행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중에는 뭐 진짜 너 같은 모모랑 욕설이죠. 모모랑 살기 싫어. 뭐 꺼져.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다영 선수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논란이 커지자 이다영 선수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다영 선수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다영 선수는 지난 2018년 4월에 A 씨와 결혼을 해서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A 씨는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이 결혼 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고 하거나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요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등 의뢰인이 이다영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다영 선수 측하고 지금 남편 A 측하고 지금 뭐 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또 의견에 대해서 이 이다영 선수의 또 입장을 반박하는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남편 A 씨가 전 남편 A 씨가 아니죠. 전 남편은 아직 아닙니다. 남편 A 씨가 냈는데요. 결혼했을 때부터는 4개월이지만 동거기간, 그 이전 동거기간까지 합하면 1년이다. 그리고 당시 신혼집이 마련한다든가 뭐 전자제품, 가전 마련하고 생활비를 내가 다 댔다. 그 생활비를 달라는 거다. 그리고 뭔가 폭로하겠다. 이런 협박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어떤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이다영 선수한테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되돌리려 했는데 되려 대놓고 외도를 하고 그러면 너도 바람 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 남편 A 씨의 주장입니다. 정리해보면 폭언이나 폭행 말고도 외도를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한 번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 남편의 주장이지만 또 남편이 어떤 본인과 이 남편이 주장하는 이다영 씨의 어떤 불륜남이랄까요? 그 상대 남자와의 어떤 문자도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선수들은 지금 그리스 구단하고 계약해서 곧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양측 공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남편 A 씨와 이다영 선수가요, 연락이 두절, 그러니까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A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이다영 선수 그리고 이다영 선수의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학폭 논란이 터진 이후부터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다영 선수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다영 선수는요, 이 그리스 구단과 계약을 한 후에 출국을 위해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보여진 모습과 같이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는요. 배우 신현준 매니저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가 13년간 갑질을 당해왔다라면서 신현준 씨를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2010년경에는 이 프로포폴을 불법 퇴역한 정황이 있다면서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갑질 논란 당시에 신현준 씨는 어떤 입장이었었죠? 네, 신현준 씨는 굉장히 좀 황당해하는 입장이었어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 신현준 씨가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매니저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다행히 신현준 씨의 억울함이 풀렸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2010년경에 했다는 프로포폴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어떠한 불법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신현준 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신현준 씨가 매니저를 향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요 소송을 한 부분은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현준 씨 전 매니저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신현준 씨 전 매니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된 이 전 매니저에 대해서 1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신현준 씨의 이 억울함에 확실히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이에 신현준 씨 측은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라면서요. 속 힘들었었던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마음고생 굉장히 많았겠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트롯돌 이명웅, 이찬원의 인기는 어디까지입니다. 정말 트롯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명웅 씨. 영상 채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채널 구독자 수가 지난 9일 123만 명을 넘었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 대단해요. 네. 123만 명. 이명웅 씨 인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그 인기 비결이 뭘까요? 네, 이명웅 씨의 인기 비결 제가 기사를 정말 많이 써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노래 실력이죠. 탄탄한 그쵸. 노래 실력에 한몫을 했었고요. 그리고 팬클럽 영웅시대와 정말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점 역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웅 씨가요, 일례로 지난달에 20일 기준으로 122만 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단 18일 만에 10,00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팬클럽 수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임영웅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속도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18일 만에 10,000명이 늘었을 정도면. 18일 만에 10,000명도 놀랍지만 지금 임영웅 씨 채널에 이 누적 조회수가 10억 5천만 뷰예요. 아니 그리고 또 본인 것뿐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수들이 있는 음악 채널에서의 조회수가 4,070만 뷰. 탑3 안에 들었고요. 그야말로 트로트의 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또 임영웅 씨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임영웅 씨가요, 데뷔 후에 처음으로 드라마 OST 발매에 도전을 나섰는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음원 발매 1
1시간 만에요. 국내 최대 이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사실 트로트 가수가 음원 차트 1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1시간 만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물론 이런 결과가 팬들의 사랑과 응원, 지지가 있겠지만 임영웅 씨의 이 탄탄한 노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노래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 잠깐에 전 귀가 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노래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뿐만 아니라 그 찬또배기 이찬원 씨의 인기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로또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찬스, 기회를 주는 이찬원 씨가 이제 그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27일 날 티켓 오픈을 했는데 1차 이 표가 1분 만에 매진, 2차를 오픈했는데 또 매진, 3차, 4차까지 지금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막강 티켓 파운데 이찬원 씨도 신곡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 첫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발매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또 하루 만입니다. 대단하죠? 모든 곡을 너튜브 핫이슈 차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너튜브 핫이슈 차트는요, 출시가 되자마자 인기를 끈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의 순위를 기록하는 차트인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뮤직비디오는 꼭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메인으로 한 영상들도 핫 이슈 차트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봐도 재밌네요. 재밌는데 아니 우리가 흔히 임영웅 씨한테 다양한 장르 소화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데 우리 이찬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발라드 대적, 댄스 대적, 트로트는 기본이 정말 구성진도 트로트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니 또 MC를 시켜도 잘해요. 패널도 잘해요. 예능도 잘합니다. 정말 입담, 재능, 끼 다 가지 그런 가수이자 미래의 어떤 엔터테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임영웅 씨, 이찬원 씨 트로트 올해 인기가 정말 식을 줄 모릅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현 씨 의상을 앞서 봤지만 정말 네. 럭셔리하거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가는 줄 알았어요. 부산국제영화제는 못 가지만 그와 흡사 우리 행복한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좀 못 볼 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귀가 쫑긋해질 만한 그런 럭셔리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재벌과의 사랑, 그리고 결혼과 이 병과 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 내용도 굉장히 풍성할 것 네. 같아요. 재벌과의 만남. 재벌. 뭐 드라마 찍습니까 오늘? 요 시계 한번 이렇게 한번 털어줘야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 참 이거 궁금하네요. 네, 재벌과의 사랑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요즘 정말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배우인데요. 바로 이정재 씨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요. 정말 이 콘텐츠 하나로 세계를 장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배우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남배우라고 손에 꼽히고 있는데 이정재 씨 지금 누구랑 연애하고 있죠? 자, 누구랑 연애하고 있느냐. 지금 D그룹의 부회장 임세령 씨랑 결혼하고, 죄송합니다. 연애 중인데. 네. 이 임세령 씨는 이제 1998년에 S사 부회장인 이재영 씨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정재 씨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2015년에 공식으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2010년에 필리핀 동반 여행설도 나오고 2012년에는 결혼설도 나왔지만 부인하다가 지금 2015년에 열애 인정하고 잘 만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톱스타하고 재벌가의 딸은 어떻게 연애합니까? 사실 우리 다 새끼 먹고 살듯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2017년에 영화관 데이트, 2018년에 레스토랑 데이트, 두 사람의 패션 감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알콩달콩 7년 차 공식 연애 7년 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임세령 씨의 패션은 언제나 화제입니다. 특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임세령 씨, 이정재 씨 데이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임세령 씨가 운영하는 그 강남의 카페 겸 음식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사실은 기사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 기사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여성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옷차림도 너무 세련되고 그래서 와, 저 여자 너무 예쁘다 하고 쳐다봤는데 그 뒤에 남자분이 이정재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정재 씨보다 저희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빛이 나는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평소에 관심이 많다라는 임세령 씨 일상사진이 공개가 될 때마다 패션 아이템도 화제가 됐었어요. 한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아에 몇 개 주지 않는 옷들, 그런 옷들을 되게 빨리 구매를 한다. 패션 하시는 분들보다 정보가 더 빠르다. 오더메이드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완판녀에 가깝다기보다는 한정판녀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특히 임세령 씨의 패션이 지난 2019년도에 정말 빛을 본 적이 있는데요. LA의 한 행사에서 그 진가가 발휘가 됐습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LA 카운티 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영화 행사장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이 사진처럼요. 임세령 씨가 착용한 주얼리 세트가 무려 10억 원을 호가하는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럭셔리 룩의 끝판왕이다. 진짜 럭셔리 룩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야, 그 주얼리가 그 정도면 이게 집 한 채가 여기 달린 거는. 그렇죠. 그러네요. 와, 10억을 달고 다닌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의 공통 관심사는 패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말고도 혹시 또 있을까요? 패션 있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2011년에 이 임세령 씨가 소유한 이 건물 옆에 이 빌딩 옆에 이정재 씨가 꼬마 빌딩, 이 꼬마 빌딩의 값이 근데 47억이 넘는 47억 5천만 원을 주고 2011년에 네, 샀는데 지난해 요걸 8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35억 원의 차익을 봤는데 뭐 한 9년 만에 35억 이러실 수 있지만 따져보면 한 1년에 4억. 웬만한 사람 연봉의 몇 배를 배우 하는 일 말고도 부동산으로 벌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인정할 만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 얘기는 이정재 씨에게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앞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누가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타 우리 행복한 아침에 트레이드마크 눈코입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뭐 여전히 이재명 씨님. 역시 뭐. 네. 역시 어렵네요.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여배우네요. 네, 여배우. 이분의 어떤 특징 같으면 요즘에는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여배우들이 시열이 굉장히 고르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입꼬리가 샥 올라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번에 보면서 참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젊은 모습인데 네. 지금 모습입니까? 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모습이고요. 지금 데뷔한 지 25주년이 된 45세 여배우입니다. 40대 중반이다. 근데 굉장히 네. 동안이세요.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전혀 모르시겠죠? 두 번째 힌트 줘야 될 것 두 같아요. 번째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별명인데요. 바로 청담동 며느리입니다. 제발가 며느리답게 굉장히 별명 또한 럭셔리하죠. 청담동 며느리. 자. 청담동 며느리에서 누군지 많은 분들 어쩜 눈치채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방영됐던 드라마 청담동 스캔들. 요거에 주연이어서 이게 물론 그런 쪽에 진짜 현실도 청담동 며느리지만 요 청담동 스캔들 출연한 것 때문에 요런 별명이 붙었던 그 배우인데 이게요, 저도 참 열심히 봤는데 아침 드라마인데 시작하는 첫 회가 9.1%, 끝날 때는 22.1%. 아니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 시청률입니까? 그래서 2010년대 뭐 거의 최고의 드라마다. 이런 인기 속에서 종영을 했었죠. 아침 드라마 시청률이 22%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제 어마어마하죠.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서 나 알아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꽤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입꼬리 부분이 눈에 띌 것 같은데 어떻게 눈치채셨나요? 저는 눈, 코, 입 퀴즈로는 몰랐는데 앞서 그 청담동
청담동 며느리라는 수식어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배우 최정윤 씨 맞죠? 최정윤 씨.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눈코입 퀴즈는 이 사진을 보고 맞춰야 되는데 사진을 보고 전혀 못 맞추고 최정윤 씨가 맞을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최정윤 씨. 2011년 10월 이제 더는 청담동 며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최정윤 씨 맞습니다. 최정윤 씨는 재벌가와 결혼해서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한 그런 배우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배우 최정윤 씨가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정윤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우의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최정윤 씨 SNS 글이 또 한번 화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개인 소셜미디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기자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 25년 차 배우 그리고 엄마입니다. 이혼 아직 안 했습니다. 라는 소개글을 게시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는 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후에 해당 글에서 이혼 아직 안 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25년 차 배우 그리고 엄마입니다. 라는 문구만 남은 상태죠. 예. 자, 그러면 최정윤 씨는 어떻게 해서 재벌가 며느리가 된 건가요? 네, 2011년 12월에 4살 연하의 훈남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큰 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혼하는 상대가 훈남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요, 최정윤 씨의 전 남편은 패션, 유통, 외식,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가 있는 이 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으로요. 2021년 공정위 발표 기준에 따르면 올해 재계 45위의 중견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정윤 씨의 전 남편이 연예계 활동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연예계 활동했었죠. 그 5인조 그룹 이글5라는 그런 그 그룹에서 했었는데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요즘 한창 인기죠. 오징어 게임 아니고 오징어 외계인. 이게 이글5가 불렀던 건데 사실 최정윤 씨는 이건 몰랐다 그래요. 몰랐고 했던 일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나 재력이 나의 한 10배네라고 하는데 정말 10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 최정윤 씨 재력도 대단하다. 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실 좀 재력 차이도 컸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참 재밌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난 거죠? 네, 지난 2014년도였습니다. 최정윤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정윤 씨의 지인이요 하루는 너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장소가 이 전 남편이 운영하던 오리고기 가게였고요. 사장님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최정윤 씨가 모든 약속을 이 가게에서 잡을 만큼 이 오리고기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장님이 너 좋아한대. 약간 이런 소문이 자꾸자꾸 퍼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문자를 주고받게 됐고 연애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도 뭐 초호화로 치렀다면서요? 초호화로 치렀습니다. 결혼식 전에 우리 웨딩 화보라고 찍잖아요. 그 웨딩 화보에서 쓴 이 티아라 왕관 있죠. 그 가격이 무려 7억 원. 또 거기다가 결혼식 때 또 왕관을 또 했는데 그건 또 다른 거였는데 3억 원. 그리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구매한 값이 아니라 빌리는 값이 외제차 한 대 값. 즉 수천만 원이란 얘기죠. 이야, 재벌가 며느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얘기가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결혼식이었는데 시댁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최정윤 씨도 굉장히 많은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우리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이불 한 채씩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을 만큼 시어머니께서 야, 그런 거 할 거 있으면 다 허례허식이다. 너네한테 필요한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최정윤 씨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을 했고 심지어 뭐 축의금도 받지 않고 화환도 받지 않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네. 이제 유명 연예인과의 결혼이면 뭐 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집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나 모르겠어요. 네, 최정윤 씨 말에 의하면요. 오히려 본인이 내가 연예인이어서 시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까? 좀 불편해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전혀 이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시어머니 이랜드그룹 이 박성경 부회장이요. 아무렇지도 않아 했었는데 이 결혼 후에야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4살 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연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댁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 남편을 통해서 그 당시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정윤 씨가 초호화 결혼에 대해서 뭐 해명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웨딩 화보에서 썼던 그 7억 원짜리 티아라, 또 네. 무슨 뭐 수천만 원짜리 빌리는 값에 그 드레스 다 사실은 그냥 스타일리스트가 구해 와서 착용한 거다. 말하자면 내가 돈 주고 샀던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대부분 하던 일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이분은 계속 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6년 만에 또 그 드라마 복귀했을 때 그때 요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일이다. 근데 혹시 아이와 일 중에 택해야 된다면 아이일 수 있지만 결혼과 일 중에서는 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집안에 반대 없었냐? 당연히 그런 것도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나는 싸움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직업 여성으로서의 그런 철학 이런 걸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 최정윤 씨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진이 조금 되어 보이죠? 최근 사진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네, 화장법도 조금 예전. 네, 예전 사진인데요. 굉장히 서구적인 미녀 같아요. 아마 지금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저의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위 세대 분들은 감이 조금씩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이 재벌가와 결혼한 스타 하면은 아마 이분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현미 선생님. 쌍꺼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 나이 느낌인데. 때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재벌가는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정은희 선생님 얼굴이 좀 보이는데 네. 또 그분도 재벌가로 씹을 가진 않으셨고. 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분 1968년에 데뷔를 한 분입니다. 일단 뭐 예인 MC는 전혀 알 길이 없을 분이고요. 그 당시에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걸그룹입니다. 아니, 근데 68년에 100만 장. 네. 1960년대 걸그룹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네. 있었고요. 뭐 유명한 분들 있죠. 커피 마시고 이랬던 분들. 몇 그런데 분 계신데? 60년대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조는 1930년대. 저고리 시스터즈. 그때 국립국악단 여기 이제 그 악극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던 우리도 지금 이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난영 씨, 뭐 장세정 씨, 또 이화자 씨, 박향림 씨 요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 그때 전통 의상 저고리를 입고 그러고 노래와 춤을 한 저고리 시스터즈가 한국 원조 걸그룹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번 생각해보죠. 그때 저 어렸을 땐 토끼 소녀가. 토끼소녀 마니걸스. 마니걸스. 네. 인기 있었죠. 두 분 또 누가 쌍둥이. 있었죠? 68년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탑스타가 된 분들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봐. 그때 젊은 층이면 지금 70대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과 그 윗세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으로 결정적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알죠. 이 노래 알죠. 정답 바로 네. 가수 배인수 씨입니다. 그렇지. 이 노래가 정말 옛날 노래인데도 지금 젊은 층까지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그럼요. 유명한 노래예요. 맞아요. 네. 이 펄스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이거는 네.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음반이 무려 100만 장이 판매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였다고 아니, 합니다. 이 시대에 100만 장이라니. 아니요. 이게 대단한 거죠. 90년대 신승우 씨도 아니고 그 시대 백만장인데 자, 그때 당시에
TV가 흑백 TV였죠. TV가 보급되면서 흔히 말하는 비디오용 가수가 필요했는데 국내 1호의 비디오용 가수, 뭐 듀엣,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펄시스터즈 이 이름만 들어도 문 남성들이 설레고 횡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다가는 상사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만큼 굉장한 그런 인기 그룹이었는데요. 듀엣이었는데 뭐 그야말로 1970년대 힙스럽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너무 잘하고 사실 의상이 비디오용 가수답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 인기 다 끌어 모았습니다. 펄시스터즈는 자매 듀엣이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배인순 씨고 네. 언니가 재벌가로 시집가면서 그룹이 해체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룹이 해체됐는데 아니 둘 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한 명 결혼했는데 지금 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그게 이제 배인순 씨가 자서전을 냈었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73년도에 미국 순회 공연을 갔다. 근데 당시에 그 D 그룹의 최연석 회장과 운명처럼 만났다. 그 이후에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이게 결혼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에 그 펄시스터즈는 말씀드렸듯이 자매였는데 이 언니가 결혼하면서 역사 속으로 그 대단한 네. 걸그룹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하지만 결혼 22년 만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죠. 사실 슬아의 3명의 자식도 낳았고 22년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순탄하게 잘 사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혼을 했고 그때 또 이혼할 때도 결혼할 때만큼이나 화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5억 원대의 재산 반환 소송을 내고 이 배인순 씨가 또 300억 원대의 이 어떤 위자료랄까 이 또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러고 그 뒤에 1998년에 이제 합의 이혼에 이르렀고 배인순 씨로서는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 그룹 안에 있는 게 좋겠다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자서전 얘기했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 이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어떤 이유가 있고 사연이 네. 있어서 내셨겠죠. 지금도 이제 이걸 낸 거를 뭐 여전히 잘했다 생각하실지는 후회하실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배인순 씨가 전 남편이죠. 최 전 회장의 여성 편력을 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여성 편력 때문에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또 써서 약간 또 충격, 화제를 불러 모았죠. 예. 네, 이혼을 하면서는 그 새 아들들의 장래를 위해서 양육권을 포기를 했는데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요게 또 이제 자서전 출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서전 출간 이후에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어머니한테는 나쁜 남편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둘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좀 뭔가 이 아버지에 대한 폭로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 대목에서 배인순 씨가 이 자서전을 냈던 이 어떤 계기, 배경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연락이 끊어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됐죠. 배인순 씨의 전 남편 최원석 회장은 이 자서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관심 없다라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이 배인순 씨와 그리고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최 회장의 이 소송을 기각시킵니다. 네, 배인순 씨 이혼 후에 평탄한 삶을 살았으려나 했을 텐데 이혼 후에도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고요? 힘든 일은 진짜 한 번에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때 배인순 씨가 대인기피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었는데 믿었던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또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믿었던 지인에게 15억 원을 맡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러시아로 도망을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했고 또 건설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서 5억 원을 맡기면 25억으로 만들어줄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런 투자 사기에 또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13년도에 둘째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 남편 그 최 회장이
두 번째 결혼이었었죠. 그때? 그렇죠. 배인수 씨가 두 번째 결혼이었고 첫 번째 결혼은 1960년대 배우 이젠 고인이 되신 김혜정 씨인데 당시에 뭐 한국의 브리짓 바르도다 할 만큼 굉장히 좀 관능미 넘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굉장히 선이 굵은 그런 배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분도 사실 이 결혼 생활에 전념을 했어요. 전업주부로. 근데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말 못할 사정으로 이혼한다 하고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하나 들은 얘기 보태드리면 당시 이 남편인 최 회장이 위자료를 얼마를 원하느냐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저 얼마 원합니다 얘기했는데 앞으로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 하면서 말한 거에 한 10배를 줬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김혜정 씨 고인이 되신 분의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최 회장은 배인수 씨와 이혼한 이후에 또다시 결혼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나이 차이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27살 차이에 이 장은영 아나운서와 결혼을 합니다. 장은영 아나운서는 K채널 공채 아나운서로 199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미스코리아 출신 1호 아나운서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탄 아나운서죠. 근데 이 결혼 소식이 좀 독특하게 알려졌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1999년 7월 30일에 혼인신고했다. 네. 혼인신고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뭐 최연석 회장의 세 번째 결혼이다 이거보다 상대가 장은영 아나운서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왜 놀랍냐? 1999년 기준으로 하면은 장은영 아나운서가 30살인데 최 회장은 57살. 무려 27살의 나이 차다 보니까 어머나 놀라웠고 사실 굉장히 아주 뭐 지적이고 진행 잘하던 사람이 또 결혼하면서 그 전에 부인들처럼 전업주부가 되어서 방송계에서 싹 보이지 않게 되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죠. 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네, 먼저 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젊고 또 유능하고 예쁜 이 장은영 아나운서가 자신을 만난 후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은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뚝심 있게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어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 최 전 회장이 징역형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옆에서 계속해서 힘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두 사람도 이혼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결별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수술 후에 이제 따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이 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법인 공산학원의 이 사택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장은영 씨는 원래 이제 아픈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울에서 지내게 됐다. 이러면서 서로 따로 살게 됐다라는 이 설이 점점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2010년도에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고 11년 만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알려진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자녀 문제라고 해요. 장은영 씨가 굉장히 아이를 좋아하고 조카도 막 자식처럼 할 만큼 근데 아이를 좋아해서 원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요.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기존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근데 나는 혼자예요. 내가 좀 아이를 낳으면 좀 더 소속감, 결속력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는데 온통 최 씨 집안에 나 혼자 장씨인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은영 씨가 이혼 후에 얘기하길 만약에 나한테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뭔가 외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심경, 상처가 좀 있었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게 좀 간접적으로 내비쳐지기도 했었죠. 네, 이혼 이후에 장은영 씨의 근황은 어때요? 그 뒤에 첫사랑. 대학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과 만나서 그 사업가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또 2011년에는 아들을 출산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니까 지금 아주 좋은 엄마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벌과의 사랑과 결혼, 명과 암. 다음 스타는 누군가요? 자, 다음 스타도 눈코입 퀴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분들 보통은 이제 강아지상, 뭐 여우상, 토끼상, 뭐 굉장히 미인들이 있는데요. 이분 붕어상의 미인입니다. 붕어상의 대표적인 미인. 그러니까 약간 눈이 약간 동그랗게, 하고 얼굴도 동그란. 이 제가 봤을 때는
딱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 이재용 MC님은 심각하시네요. 아니 진짜로 저걸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눈꼬리가 좀 처지고 네. 그렇죠. 눈두덩이 크고, 약간 좀 살이 눈이 있고. 약간 동그란. 아니 뭐예요? 배우 출신이에요? 가수 출신이에요? 뭐가 있을까? 자, 이분 근데 제가 이 힌트만 들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겠다라고 하실 것 네. 같은데 재벌과 결혼한 대표적인 네.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요? 네. 자,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바로 알 것 같고요. 네. 이분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뭐랄까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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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죠? 정답입니다. 어음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정답입니다. 마봉춘 아니야? 마봉춘.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를 외치던 그분. 노현정. 노현정 전 아나운서죠. 네. 노현정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딱 그 시기에 정말 갑작스럽게 재벌과의 결혼을 발표를 했어요. 네, 벌써 15년 됐네요. 2006년 8월에 이 고인이 되셨죠. H그룹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대선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왜 화제였냐면 결혼합니다 하는 게 또 은퇴 선언이었어요. 근데 상대가 재벌 3세다 더 깜짝 놀랐죠. 당시에 그래서 정대선은 누구인가 막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 버클리 대학 회계학과 나오고 매사추세츠 대학 MIT죠. 여기서 경제학 전공하고 이러면서 이 H그룹 계열사의 IT 기업 사장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만남부터 결혼까지 83일인가밖에 안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뭐 첫눈에 완전 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빨리 결혼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 정대선 씨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돌아갈 때는 같이 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급하게 초스피드로 결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초스피드. 시댁이니까 H그룹인 거죠? 네. 그쪽 반응은 어땠나 모르겠네. 일단 혹시 알려진 직업이라 반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정대선 씨 어머니인 이행자 여사가 아니네요. 반대를 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반대를 했는데요. 이 정대선 씨 어머니 이행자 여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이 정대선 사장이 당시 TV를 보고 있었는데 노현정 씨가 나오니까 어머니에게 노현정 어머니, 노현정 저 아나운서 혹시 어때요? 라고 슬그머니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행자 여사가 우리 집안에 방송일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주 단숨에 잘랐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83일 만에 결혼할 수 있었죠? 아니 부모가 자식 뜻 못 꺾어요. 특히 결혼에. 그래서 아들이 이 뜻을 굽히지 않자 친척들, 일가 친척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시동생 정몽조 씨. 아니 아나운서 되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또 친척분은 어머 노현정 아나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행자 여사가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말이 잘 통합니다. 한마디라면 1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노현정 씨 H그룹으로 성공적으로 시집하게 됩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지 15년이면 방송을 떠난 지도 15년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노영전 씨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올해 3월이었죠.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20주기 제사 참석을 위해서 시어머니인 이행자 씨와 종로구 청운동 옛 자택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올림머리를 해서 단아한 이 매력을 뽐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변함없는 미모가 그리고 저 광택, 이 피부가 아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항상 이렇게 노현정 전 아나운서 사진 보면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그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하더라고요. 맞어요. 뭐 드물게 검은색 정장을 입었을 때도 있는데 옥색 한복. 2017년이었죠. 시할머니인 고 변중성 여사 10주기 제사 때도 그랬고 고 정주영 회장
15주기, 16주기 제사 때도 옥색 한복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옥색 한복을 선호할까? 물론 한복 잘 어울리죠. 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 변중석 이 여사부터 해서 옥색 할머니, H가의 며느리들이 옥색 한복을 입었다 그래요. 저는 노현정 아나운서가 저 H가 며느리입니다. 이런 정체성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또 옥색 한복을 입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H그룹 하면 오랜 시간 전해지는 그 가풍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H가 며느리 7계명이다라고 해서 알려진 것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저는 머리가 아프고 하지만 반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 규율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 이 분이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시할머니인 일대 안주인 고 변중석 여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언제나 겸손해라. 그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반드시 채소는 시장에서 볼 것. 채소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해라. 친정 조부모의 이름은 꼭 외워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 7계명을 다 잘 지키고 사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일을 잘 지킨다. 왜 그러냐면 사실 현대가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일을 이 기자들이 알고 그날 되면 그 앞에 가서 줄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노영정 씨가 어김없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H그룹의 전통은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남편 대신 시어머니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이 되면서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 이 빈소를 찾을 때 남편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 모시고 이행자 여사 모시고 참석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어요. 사실 이 이행자 여사와 또 이 홍나 여사가 이 재계에서 또 둘도 없는 친구로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친구 그분이 남편을 잃었으니 당연히 이제 모시고 간 건데 이러다 보니까 재벌가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네, 노현정 전 아나운서 이후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다른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약간 내조형의 며느리였다면 이번에는 소통형 며느리 그리고 운둔형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통형 며느리는 누굴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시집간 재벌가는 무려 125년이 된 그룹이라고 합니다. 바로 1896년에 설립된 D그룹인데 여기로 시집간 분 바로 2018년 12월에 D그룹 4세 박서원 씨와 결혼한 전 제2채널의 아나운서 조수혜 씨입니다. 조수혜 씨. 네, 조수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재벌가의 며느리라고 하면 좀 베일에 숨겨져 있는데 굉장히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수혜 전 아나운서도 굉장히 화려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무려 1,800대 1이라는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당시에 아나운서계의 손예진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중에 입사 2년 만인 2018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고 퇴사를 해서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죠. 조수혜 전 아나운서하고 결혼한 사람이 D그룹의 4세 박서원 씨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D그룹 4세이자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인데 이제 재벌가로 시집가는 아나운서들 많다 보니까 그게 놀라운 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봤더니 13살 차야? 그래, 요즘 나이 차도 있지. 근데 또 봤더니 이 박서원 씨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게 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놀랐었죠. 네, 그리고 결혼 한 달 만에 또 이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당시 결혼 한 달 만에 임신 5개월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혼전 임신설에 대해서 이 조수혜 아나운서가 5개월이 아니다라고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지만 축하는 감사합니다.
아니다라고 재치 있게 반박을 했었는데 2019년 5월 달에 아들을 출산을 하면서 당시 임신 5개월이 맞았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아까 소통형이라고 했잖아요. SNS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아들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재벌가 며느리의 이 SNS 소통 행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SNS로 꾸준히 소통을 해왔는데 오히려 SNS가 불화설의 진원지가 됐다고요. 그렇죠. 많이 알리다 보니까 또 이게 진원지가 됐는데 이 지난해 8월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조수혜 아나운서의 이걸 봤더니 SNS를 봤더니 이 뭐 육아하는 모습, 데이트하는 모습, 단란한 모습이 싹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편과의 뭐 그 친구 맺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단절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 불화설 아니야? 했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이번에는 아예 SNS 계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불화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SNS에 의해서 불화설이 점점 모락모락 커져갔죠. SNS를 하다 보면 그거만 이렇게 쭉 팔로우를 하면은 그게 네. 보이겠군요. 아유, 네, 보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뭘 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다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불화설이 굉장히 온라인에 뜨겁게 달궜었는데 이 조수혜 전 아나운서가 이제는 또 밝은 근황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정을 삭제했던 조수혜 전 아나운서가 4개월 만에 SNS에 아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2번째 겨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수혜 전 아나운서의 이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사람 2명의 그림자가 함께 찍혔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조수혜 아나운서 부부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돌았고요. 지난 3월부터 아들과 함께하는 사진을 연달아 올리면서 불화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D그룹도 D그룹 굉장히 100년이 넘은 기업이니까 네네. H그룹처럼 뭐 며느리들을 뭐 훈육이라고 하긴 뭐한가? 그러니까 그런 계명이 있나요? 그렇죠. 노현장 아나운서의 시할머니 변중선 네, 여사가 네. 어떤 7계명을 만들었듯 또 조수혜 네. 이 전 아나운서의 시할머니 고인이 되신 명계춘 여사가 또 그런 어떤 솔선수범으로 글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어떤 가풍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분은 송편을 빚어도 어머 기계로 딱 빚어놓은 것처럼 일률적으로 똑같고 떡 하나를 이렇게 똑 띄어놔도 그것도 똑같았다 그래요. 굉장히 정갈한 솜씨가 있었다는 거죠. 뭐 서랍이라든가 앨범 이런 것도 다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했고 조수혜 아나운서가 결혼을 할 때 네 아들 거다 하고 조그만 상자를 주셨는데 여기 생년월일시 써 있었고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 옷, 앨범 이런 게 청갈하게 들어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집안에서 직접 송편 빚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번호 매겨서 정리하는 이런 걸 보고 배우며 조수혜 아나운서가 가풍을 익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조수혜 전 아나운서? SNS입니다. 또 SNS 소통 아나운서 지난 8월에 뭔가 큼지막한 먹음직스러운 과자 먹으면서 휴일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 잘 지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해석하고 있네요. 네. 뭐 내조형 재벌가 며느리 노현정, 네. 소통형 재벌가 며느리 조수혜 전 아나운서. 그럼 이번에 뭐 은둔형? 은둔형 며느리도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SBS 채널의 김민영 전 아나운서인데요. 네. 이 김민영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2월에 재벌가와 결혼을 한 이후 약 1년 가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눈에 나타나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김민영 전 아나운서 누군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김민영 전 아나운서는요, 2가지 특별한 점을 지닌 아나운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18년 S채널 공채 23기로 입사를 하는데요. S채널 입사 전에요, 2015년도에는 Y채널에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에는 M채널 계약직 아나운서로 이직을 합니다. M채널 입사 5개월 만에, 무려 5개월 만에 평일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될 만큼 실력이 출중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S채널로 이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규직 아나운서가 됐다고 해요. 뉴스 참 잘한 아나운서예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서 정규직 아나운서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되는 게 있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거였어요. 본인이 S채널 사보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글에 따르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유학 중에 사람들한테 독립운동에 투신해야 된다 이렇게 선전하다가 당시엔 이런 것도 다 이제 독립운동이잖아요. 네. 일본에서 형을 받아서 투옥이 됐었다. 이런 김규원 지사다라고 알렸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또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유공자다 해서 이렇게 어떤 집안 내력을 밝힌 바가 있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김민영 전 아나운서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재벌가 자제는 누군가요? H건설의 김대현 사장인데 이 1988년생이에요. 올해 34살인데 2011년에 입사를 해서 2017년에 미래전략실 전무 거쳐서 2018년에 경영부문장 부사장 그리고 2020년 정기인사에서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김대현 사장의 재력 역시 대단하다면서요. 대단합니다. H건설의 지분이 54.73%. 야, 현재는 또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더 이 사업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2003년 겨우 16살 때 자본금 5억 5억이군요. 네, 5억으로 네. 4년 만에 매출 170억 원의 분양 대행사를 일궜다고 해요. 물론 16살에 5억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4년 만에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런 또 재력도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벌과의 사랑과 결혼, 명과 암. 다음 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안 옵니다. 난 알겠다. 진짜요? 지금 아세요? 일이세요? 예? 아신다고요? 아니,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에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잠시만 생각해 두고 계시고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신데요. 굉장히 확신에 찬 모습을 약간의 힌트를 드렸는데 이정현 MC님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분 재벌가 며느리의 비밀스럽지만 부유한 삶을 박차고 나온 그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죠.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면 몇 분 계시죠? 뭐 네. 고현정 씨 있고, 김성령 씨 있고, 네. 오현경 씨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인기가 대단했어요. 엄청났어요. 방송에 다 모여 앉아서 네. 그거 보고 뭐 대단했죠. 모두 어린 시절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진이니 누가 선이니 미니 내가 맞췄네 네가 맞췄네 이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출전했던 1989년 미스코리아 대회 네. 시청률이요 무려 54%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적인 인기를 네. 끌었던 대회였던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지금 재민 씨님 아, 떨어지고 있죠? 맞죠. 그때 저분이 미스 코리아 진이었나요? 진이었죠. 진이었나? 그리고요. 그리고 저 재벌가로 시집 갔잖아요. 네. 당시 진은 이제 오현경 오현경 씨. 씨. 오현경 씨. 네네네, 오현경 씨였고. 아까 힌트 줬던 그 노래 한 번만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와 함께 했던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이 정말 그때 모래시계가 귀가시계였죠. 네. 귀가시계였고. 그때 이제 완전히 탑스타의 반열로 올라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탑스타 반열 당연히 올라섰고 아니 지금 이재용 MC께서 보자마자 알았다는 건 정말 독보적인 미인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1989년 그 화제의 미스코리아에 출전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19살의 나이에 이 연예계에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모래시계가 1995년이었죠. 아니 정말 그때 인기의 절정이었는데 어머 드라마 끝나면서 저 은퇴해요. 저 결혼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어머 했는데 상대가 재벌가다 보니까 정영진 부회장이다 보니까 신데렐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어떤 뭐 재벌가하고 비교가 안 됐죠.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를 떠났던 고현정 씨 슬하에 두 자녀 두면서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죠.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베일에 쌓여있던 본인의 결혼 생활을 직접 밝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그 신혼 생활을 도쿄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재벌과 결혼을 하면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이혼한 후에도 뭔가 그때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깬 것도 역시 고현정스러웠다. 고현정 씨라서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현정 씨가 신혼생활 이제 일본에서 신혼생활을 했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회상을 했는데요.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한 곳이 도쿄였다. 이 도쿄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생활했던 곳이다. 처음으로 현금 인출기도 써보고 자전거도 타본 곳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었던 곳이기도 했다. 라면서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이 일상이라 부르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자신이 누렸었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꼈던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장소로 기억에 남는 모양이죠. 맞아요. 그래서 고현정 씨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보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내 아이는 20년 전에 일본 도쿄에 같이 있었던 내 아이는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그때 사실 굉장히 슬펐어요. 오랫동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추억을 더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995년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8년 6개월 만에 2003년에 고현정 씨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재벌과 결혼하기 전에도 고현정 씨는 톱스타였기 때문에 네. 그 소소한 일상을 즐겼을 때 얘기들이 진짜 뭔가 마음에 와닿고 정말 솔직한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고현정 씨는 어떻게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요. 네. 미국 브로드웨이에 고현정 씨가 뮤지컬을 보러 갔다 그래요. 근데 저도 가봤지만 이거 되게 자리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번호도 이게 어떻게 됐지 하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정영진 씨가 그때 유학생이었던 전영진 씨가 이걸 딱 도와줘가지고 자리를 찾았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만나네요. 그런데 그 뒤에 고마워서 밥을 살게요 했는데 고현정 씨가 함께 여행 갔던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또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그랬는데 정영진 씨가 이걸 막 미국 뉴욕 시내 여기저기를 뛰면서 막 지갑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사랑 괜찮다 이렇게 또 반하게 됐다 얘기를 하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윤정희 씨하고 그 남편 백건우 씨도요. 사실은 유럽에서 윤정희 씨가 그런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네. 자리를 못 찾아서 그 자리 찾아주면서 만났거든요. 특별한 분들은 그렇게 만나나요? 네. 근데 그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을 정리하고 결혼을 한 만큼 그 당시에 진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연예계 이제 하면서 이게 1989년에 데뷔해서 나름 이제 연기 7년 차잖아요. 뭔가 막연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자리를 잡고 있었대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했더니 이 연애가 너무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도 탑스타지만 그 상대가 재벌이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고현정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어릴 때 만난 거라 재벌이라고 특별한 점은 몰랐다. 다만 집이 좋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좀 이 말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경 보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네. 이런 소문을 본인이 들었었다고 언급한 예.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랑 없이 한 결혼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현정 씨가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좋아했었다. 이 세련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헤어진 후에도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결혼을 너무 어려서 한 것 같다.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었는데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다듬어진 상태에서 만났더라면 좀 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됐었던 것 같다라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고현정 씨가 재벌가 며느리로 살던 시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고 참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집안에서 고현정 씨를 왕따를 시킨다. 고현정 씨 못 알아듣게 영어로 말한다, 프랑스어로 말한다, 별별별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고현정 씨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워낙 이 솔직한 성격만큼 밝혔어요. 물론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그분들이
잘 배우고 많이 배운 분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혼자 막 영어 쓰고 이럴 만큼 그런 유치한 분들이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어느덧 고현정 씨가 이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혼 후에 아이들은 뭐 전혀 못 만난 건가요? 사실 이건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지금 짐작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전혀 왕래가 없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고현정 씨 말을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죄스럽다. 지금 옆에 자랄 때 엄마가 끝까지 있어주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들도 나를 못 만남으로 해서 다른 또 많은 걸 누리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 엄마가 떨어져 있는 엄마가 해야 줄 일은 TV 속에서 영화 속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기한다. 이렇게 인터뷰 때도 밝힌 바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이혼할 때 조건이라든가 면접 교섭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재벌과의 이혼이기 때문에 단지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TV로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공식 석상에서요, 여러 차례 아이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싶다. 만일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이 생각나 미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전국의 어머니들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연기 대상을 M채널에서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겨서 또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현정 씨 이번 작품 2년 만에 복귀작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너를 닮은 사람. 드라마 굉장히 기대되는데 여자 2명이 주인공이에요. 고현정을 닮은 사람으로는 우리 장겨울 씨, 신현빈 씨가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두 여자 배우가 안방극장 확 사로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연예 소식에 이어서 연예인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그걸 재벌과 사랑과 결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명과 암 이것도 같이 붙여놨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엔 가을 옷을 입으시고 오후에는 아마 여름 옷을 입으시고 네, 그러니까 입고 벗기 편하고도 네. 카디건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